이런 거는 이제 각 온갖 종류의 이제 상품 시장들이 또 존재하겠죠. 상품 시장에 그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겠죠. 그지? 거기에 가게는 상품 시장에서의 뭡니까? 수요자이고 기업은 상품 시장에서의 공급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직장에 취직, 엄마 아빠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벌면 상품, 뭐 물건도 사고 서비스도 사고 그러지만 또 뭐도 합니까? 저축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저희는 이제 서플라이 업 캐피탈이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약간의 어떤 그건 다르지만 어쨌든 주 저축을 많이 합니다. 저축을 많이 하죠. 그럼 이 저축하면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 시장에 자금 공급하면 결국 그거는 누가 자금을 수요하겠습니까? 주로 자금을 수요하는 사람들은 누가 빌리겠습니까? 기업들이 많이 빌립니다. 기업들이 자기 돈 가지고 장사도 하지만 되게 또 은행으로부터 혹은 또 주식시장에 돈을 빌려서 장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여기가 좀 서플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그죠? 디맨드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합니다. 디맨드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자금 시장입니다. 자금 시장도 있고 혹은 뭐 금융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금융 시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께가 너무 좀 두껍네요. 그런 것들을 또 하고요. 그리고 또 물건 만들려면 그죠? 기계도 있어야 되겠죠. 기계에 대한 어떤 수요를 하는 게 기업들입니다. 그 기계는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이 자본, 보통 이걸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뭐 어떤 기계를 또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가게들도 있으면 또 다른 기업들 있겠죠. 기업들 사이에서 공급과 수요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뭘 하냐면 정부는 시장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각가지 어떤 룰들을 세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공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독점은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는 것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이죠. 공정거래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장 경제에 에서 소위 말하는 공평한 어떤 각자에게 공정한 그런 어떤 룰들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이 불공정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제소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해줍니다. 어떤 게 불공정 거래인지. 물론 현실 세계는 그렇게 쉽지 이렇게 작동되지는 않죠, 그죠?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시장 경제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물건 사고 파는 것 이외에 온갖 종류의 어떤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용한 기업들에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아주 정근대주의인 거죠. 사실은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철저하게 못하도록 잘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이제 적발이 되면 그거에 대한 엄격한 이제 법 적용을 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잘 되면 정부의 역할을 잘 하는 거고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으면 여전히 뭐 갑질이 많아진다고 갑질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거는 다 이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에 필요하겠죠. 맞게 시장 참여자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어떤 잘하는 어떤 정부에게 나름대로 지지를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는 이제 간식하고 여러분 스스로 감시를 해야 되겠죠. 이게 정부의 역할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이제 통화를 공급하는 건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화 정책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획재정부나 중앙정부가 하는 혹은 지방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피스칼 팔라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각 경제 주체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분석할 때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 세계인데 현실 세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모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모형에서는 시장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이 관찰하는 시장을 좀 추상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경제 모형에서 있는 시장들은 주로 이제 요 네 가지 시장인데, 첫 번째로는 상품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어디에 가면은 상품이 시장도 많고 그죠? 상품의 종류도 무수히 많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시경제 모형에서의 상품 시장은 딱 상품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그러면 GDP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을 다 포괄한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 GDP라는 걸 저희가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가정하고 이런 상품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저희가 앞으로 배우는 거시경제 모형에 들어가면 그 모형 내에서의 존재하는 상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GDP라는 상품. 그렇게 이제 현실 세계하고는 조금 이제 추상화시킨 거죠. 그냥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그 시장이 하나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상품 시장이. 두 번째는 자금 시장입니다. 자금 시장, 흔히 말하는 금융 시장인데, 금융 시장도 우리가 보면 기업이 돈 빌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돈 저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어떤 그 금융 시장의 어떤 종류 중에서도 딱 그걸 앱트랙해서 추상화시켜서 딱 하나의 자금 시장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자금 시장이 존재하니까 그 시장에 있는 가격도 이자율도 딱 하나만 존재하겠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 이자율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외환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어떤 교역이 있을 때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자산을 집을 산다든지 혹은 빌딩을 사고 팔 때 그 나라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그 나라에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외환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달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돈을 가지고 이제 미국 달러를 산다든지 혹은 미국 달러 가지고 한국 돈을 사는 같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게 외환 시장. 그런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팩터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 중에 하나는 이제 노동 시장, 레이버 마켓.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캐피털 서비스 마켓이 있습니다. 자본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금융 시장하고 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렌탈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업이 뭐 장사하려면 그죠? 자동차 렌트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시장입니다. 기계 같은 경우도 치킨 만들어서 파는데 치킨 만드는 기계를 살 수도 있지만 치킨 만드는 기계를 렌트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기계들은 다 렌트해서 그 서비스를 산다는 의미에서 캐피탈 서비스 마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산 요소 시장으로 저희가 이제 추상화시켜서 요 시장들, 노동 시장, 자본 시장, 외환 시장, 자금 시장, 상품 시장, 이런 시장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이런 시장으로 이렇게 추상화시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찰하는 온갖 종류의 시장들을 요 카테고리 안으로 이제 저희가 추상화시켜서 이 시장에서의 어떤 그 비헤이비어들을 저희가 쭉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론을 가지고. 그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거시경제 모형을 가지고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다음